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동식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대형 물체가 식별됐는데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장에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24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발사장에 자리한 이동식 조립 건물의 남쪽에 하얀색 대형 물체가 식별됩니다. 한쪽 부분이 비어있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발사장 남쪽의 약 60%를 채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로 약 20m, 세로 60m 안팎으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건설했거나 하얀색 덮개로 이 일대를 덮었을 수 있고 혹은 단순히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발사장에는 가로 30m, 세로 50m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이 지점은 현재 이동식 조립 건물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땐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때 건물은 이번에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지점에 자리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발사장의 남쪽 지대 일부가 이달 16일에서 18일 사이 아스팔트로 재포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3일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후 다음 날인 24일 대형 하얀색 물체가 식별된 겁니다. 물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지만 최근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 곳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은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태여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북한의 새 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한국군이 지난 15일 북한 발사체 2단 동체를 인양한 이후 다른 잔해를 추가로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26일 한국 해군이 지난주 서해 공해상에서 새로 인양한 부분이 북한 발사체 3단 부위에 탑재됐던 군사정찰 위성체인 만리경 1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사실을 지목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다며 미래 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잇게 한 양국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전화 통화에서 최근 미중 고위급 협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는 국제사회 전체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 각종 양자, 다자 회의 계기에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같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조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 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근 북한이 대남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한일과 국제사회에 전가하려 드는 행태와 일맥상통한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이 같은 선전선동은 역효과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한일 3국 정상이 8월에 만나 북한 위성 재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을 놓고 협력 방침을 확인하는 데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연내 가동을 위한 점검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다시 표명하고 3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등도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자 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을 향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 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0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